Y뉴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새누리당 참패 야권 압승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으니까 총선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총선 이후 전국 시나리오요. 예, 예. 우선 이 과반 의석 획득에 새누리가 실패했으니까 여소야대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부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일을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국민의 선택은 여소야대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직 1년 10개월이 남았죠. 맞습니다. 그럼 청와대로서는 이대로 끌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데 대략 한 4가지 정도 전망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요?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대대적인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사정 정국이 올 거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민심의 호된 비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칼자루는 청와대와 정부가 쥐고 있잖아요. 예. 그 칼을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국 타개를 위해서를 예. 결국 칼자루를 휘두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가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레임덕이 가속화되겠지만 청와대는 평소 하던 대로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사정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수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재보선까지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폐지됐던 대검 중수부가 사실상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는데 총선이 끝나면서 복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무성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대검 중수부가 뭐 이름 그대로 부활한 건 아니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이렇게 예. 부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2차장에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최윤수 전 부산고검 차장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발 어떤 기획이나 수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다만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사정당국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 이게 미지수 아니겠느냐, 그런 전망은 왜냐? 있습니다. 청와대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레임덕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예.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정 한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정계 개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계 개편이요. 예. 어떤 식의 개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는 어떤 방식의 정계 개편을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 그게 두 가지로. 가능하겠느냐? 예, 먼저 정계 개편의 방향은 1차적으로는 새누리당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시급할 겁니다. 복당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지금이 1당이 안 됐지 2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선 1당의 지위를 회복해야 이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탈당해서 당선된 유승민, 윤상현, 주호영, 안상수, 강길부 의원 등 5명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해서 탈당한 장제원, 이철규 당선자 등 7명의 영입이 가능할 겁니다. 복당 가능성. 그럴 경우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겠죠. 네. 2차적으로는 국민의당이나 야당 당선자 중에 중도 우파 성향의 의원을 영입하는 방안을 모셔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홍일학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군요.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청와대발 정계 개편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면서 네. 당대당 정계 개편은 불가능하겠지만 탈당 인사를 영입한 뒤에 중도 성향의 야당 당선자들을 개별적으로 영입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있을 것이다.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복당 안 된다. 그럼 선거 전에는 복당한다 그러면 무소속을 찍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요. 말이 바뀔 거라고 보시는군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과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정계 개편 쉽지 않을 거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여소야대 국면을 만든 민심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또 부딪힐 수 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은 예. 정계 개편의 주체가 되기에는 민심 위반이 너무 커 보이고 개편에 동참할 미래 세력도 부재한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망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해서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안 이게 나옵니다. 탈당을 해서 중립 내각을 구성한다고요? 예.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현실성은 떨어지는데요.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의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떠밀려서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정치권 주변의 관측입니다. 그래요. 우선 새누리당 내에서 총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게 일겠죠. 그다음은 뭐 대표단 집단 사퇴할 것이고요. 그렇죠.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갈등이 또 고조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특히 진박으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 사람들이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 여태까지는 진박이라고 그렇게 마케팅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거리두기에 나서면 당선돼야 통하나요? 되고 이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 않겠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이 정말 너무 심각해졌을 때는 이런 예. 중립내각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망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선거에 패배한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회복 불능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배의 근본 원인도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거든요. 대통령이 끝까지 야당 심판론 제기했고 아하. 또 선거 날까지 빨간 옷 입고 투표하러 갔잖아요. 그러게요. 예, 이게 이래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는데 예, 예. 따라서 당분간 청와대가 뭔가를 시도할 여력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아, 탈당한 무소속들이 복당해도 부족하니 레임덕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김태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에 파국을 맞을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도록 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진영을 새롭게 개편해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들이 나오는군요. 예, 예. 야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절묘하냐 하면은요. 어느 당도 절대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방 독주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연대하더라도 180석에 미달아가도록 했습니다. 예, 예. 국회 선진화법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에는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존해서 새누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당은 확실한 캐스팅 보도를 지었고요. 쥐었죠. 그리고 야당발 정계 개편은 이미 이제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합당이나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당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양당 간 합당이나 연대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대선 가까이 오면서 아까 전에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권 통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돼야 되는 일이다. 여전히 예. 그 생각 가지고 있다. 대선에서는 1대1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독주하려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들은 통합 아니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야권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문자. 7705님은 근데 여소야대 돼서 나라가 더 시끄럽고 어지러워지는 건 아니냐 걱정된다. 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반면에 1058님은 여소야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야당이 또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자도 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보기로 하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 한숨도 못 주무셨죠? 1시간쯤 잤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얼른 좀 가서 갈라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갈라지셨어요. 네. 얼른 가서 좀 씻고 주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